함께 고민하고 함께 완성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선남 박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송도의 하버뷰 아파트인데요. 부가세 포함해서 5천만 원 후반대에 진행한 현장입니다. 송도 쪽에서 인테리어 알아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5천만 원대에 인테리어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요. 저희의 슬로건처럼 고객님과 함께 고민했고 고객님과 함께 현장을 완성해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포인트를 조금 더 집중 있게 보셔야 하냐면은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금액을 좀 절감했고 어떤 부분에서 과감하게 금액을 좀 써서 이 현장을 완성해냈는지 그런 포인트를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부터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가 전체적으로 우드 앤 화이트 컨셉이기 때문에 이제 방화문도 필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구축 아파트에는 이제 인방까지 필름을 한다고 늘 설명을 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문 구조가 조금 독특해서 안쪽 면만 저희가 우드 색상으로 하고 바깥쪽 면은 신발장과 같은 색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좀 입체감 있는 그런 현관문을 만들어냈고 제 기준으로 이제 좌측에 있는 이 신발장을 저희가 새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부 띄운 우드박스를 진행을 했는데 포도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제일 좌측에는 긴 도어를 해가지고 우산 같은 거를 넣고 수납력을 좀 높였고 가운데 3도어는 이제 우드박스를 하고 간접 조명을 넣어서 굉장히 분위기 있는 그런 현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중문은 진행을 하지 않고 근데 바닥은 전체 600각 타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요 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름으로 진행을 했고 도어는 유리도어로 이제 거울 나가기 전에 옷매무새를 확인할 수 있게끔 유리도어로 진행을 해드렸고 그리고 하부에는 필름 작업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앉아서 벤치 수납장처럼 하고 신발을 신기 좀 편하게끔 이렇게 좀 구성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도로 들어와서 이제 좌측으로 들어가 볼 건데 이 하버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좌측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처럼 이렇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팬트리장은 아니고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세탁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실은 사실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300각 타일 기본으로 하고 세라믹 코트 도장 진행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니스 납작 수전 무광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이 도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필름만 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새로 시공하면 아무래도 훨씬 더 깔끔하겠지만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필름 작업으로 리폼을 했습니다. 물론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저희가 교체를 권장드릴 텐데 어쨌든 결정적으로 이제 모든 부분에서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면 6천만 원, 7천만 원 올라가는 것도 한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폼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 좌측 기준으로 보이는 이 도어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체를 하는 것보다 필름비가 훨씬 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필름으로 적용해서 비용을 좀 세이브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뷰 정도의 아파트, 준시축 아파트들은 이 도어틀이 지금 나오는 영림 ABS 도어나 발포문들보다도 조금 더 좋은 자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혹은 이제 필름을 하기 난해한 도어 디자인이 아니라면은 저희가 필름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 전체적인 우드 앤 화이트 톤에 맞추어서 이제 우드 색감의 필름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도 이렇게 열어보면은 도어도 굉장히 크고 묵직하게 잘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이렇게 좌측에 알판처럼 되어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도배를 진행하지 않고 필름으로 진행을 해서 깔끔하게 연출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 같은 경우도 2인치 COB를 이용을 해서 엄청나게 밝게 비추는 게 아니라 조금 분위기 있는 무드를 조금 더 살리는 그런 식으로 좀 복도 공간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연 공간으로 나가서 설명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로 나왔습니다. 네, 거실에 지금 보면서 조금 느끼실 수 있는데 약간 휑한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조금 아꼈다고 볼 수 있죠. 제 기준 좌측으로 이렇게 타일이 있는데 이제 기존엔부터 원래 있던 타일입니다. 근데 고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책장을 짜서 넣을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에다가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간접 조명이나 우물 천정 같은 걸 진행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간접 조명 우물 천정을 진행하면 분위기도 훨씬 밝고 좋아지지만 여기는 천정이 전부 다 갈바라는 소재로 짜여져 있어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목재로 되어 있는 천장과는 달라서 철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만 내면은 이제 다 철거하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고객님과 같이 잘 조율을 해서 이제 간접등이나 우물 천정 등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거실 조명을 메인 조명 빼고 이렇게 3인치만 켜놨는데 사실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3인치 조명 8개로만 진행을 했을 때는 밝다라는 느낌은 사실 절대 주지 않고요. 좀 은은하게 무드 있게 정도로만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종종 요즘에 2인치로 메인 조명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최소한으로 구멍을 타공을 해서 매립등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저도 느끼고 있지만
굉장히 좀 밝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디자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립형 라인 조명이나 아니면 뭐 마그네틱 레일 조명 같은 걸로 메인 조도를 잡고 2인치나 뭐 1.5인치 이렇게 스포등에서 포인트를 주는 거는 괜찮겠지만 3인치 메인 등을 이 정도 개수로만 해서 하면은 적절한 조도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메인 등을 좀 따로 달아놨죠. 근데 이제 메인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백색하고 색감이 좀 달라가지고 촬영할 때는 조금 꺼놨고, 좀 고객님들께서도 3인치 조명을 이렇게만 활용했을 때 이 정도 조도가 좀 연출이 되는구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끄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보이시는 이 샤시 하버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존의 밖에 단창, 발코니 단창처럼 되어 있는 이제 픽스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고객님께서 내부에다가 전부 다 창을 덧대는 시공을 진행을 별도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샤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서 한 800만 원 이상 정도 들었다고 제가 전에 듣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별도로 전문으로 시공을 진행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버뷰가 조금 추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고객님께서 이제 샤시만 별도로 내창에 덧대는 시공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배 같은 경우에는 디아망의 이제 회벽 크림 화이트를 이용을 했고,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블랙라벨 시리즈의 오드페일 강마루를 시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널찍널찍한 우드 색상의 마루를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타일형 마루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우드형 마루를 진행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좀 따뜻하고 분위기가 좋다고 좀 느껴지기는 하네요. 그럼 이어서 주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뭐 거실과 이어져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따로 찍을 필요는 없긴 한데, 저희가 주방에 좀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 보니 주방을 별도로 찍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면형 주방으로 진행을 했고, 인조 대리석 상판 같은 경우에는 LX 하이막스 오로라 블랑 제품을 이용을 해서 조금 고가 제품의 인조 대리석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도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베이지 색감이 띄는 스톤 재질의 싱크대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 서랍장을 열어보면 굴룸사의 제품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굴룸사 레일을 이용을 했고, 일반 여닫이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 힌지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블룸을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레일형은 블룸으로 하고 여닫이형은 삼성 힌지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가성비 있는 조합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냉장고장 자리 마련해 드리면서, 이쪽에 보면 키 큰 장의 구조가 조금 독특하죠. 고객님께서 이렇게 좀 하시기를 원하셨어 가지고 이제 밥솥장 만들어 드리고 하부에다가 렌즈장을 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님과 좀 상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덕션 자리 마련해 드리면서 후드 진행을 했고,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800각 타일을 이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600각 타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좌측에 보이는 이 벽면도 분명 조리를 하다가 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벽지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타일로 진행을 했는데 600각이 들어가면은 2cm인가 3cm가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2, 3cm 때문에 분절 라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게 싫어가지고 고객님과 협의를 진행해서 800각 타일로 이제 미드웨이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렇게 코너 비트 넣어서 좀 진행했습니다. 이제 800각 타일인데도 코너에다가 졸리컷을 왜 안 하냐? 코너 비트 하면 좀 안 이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희 들어오는 타일 팀장님들은 전부 다 욕실같이 사람의 피부가 닿는 곳이면 모를까 이렇게 기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는 졸리컷을 해놓으면 깨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주방에는 저희가 좀 코너 비트를 이용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이 사각 싱크볼은 하츠의 폰테 제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디자인에 어울리는 그런 고급 제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전은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무광 제니스 포수 수전을 이용을 했습니다. 혹시 이 뒤에 보이는 이 수전에서 뭔가 조금 이상한 점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찾으셨다면 굉장히 인테리어 고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물을 틀어놨는데도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난 걸까요? 당연히 고장이 났으면 제가 영상을 찍지도 않았겠죠. 고장이 난 건 아니고, 이렇게 제가 발을 대면은 물이 틀어지고 발을 대면은 물이 꺼지는 절수 페달을 이용을 했습니다. 사실 절수 페달이 있는 아파트들은 많은데, 이게 구축이 되고 오래되고 하다 보면은 이 절수 페달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리고 잘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새로 하실 때는 조금 떼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는 새로 이용을 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물이 틀어져 있는데 절수 페달에 발을 안 대면 물이 안 나오면 되게 불편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는 건데, 물을 잠그고 절수 페달을 작동시키고 물을 틀면 일반적인 그런 절수 페달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을 대면 이렇게 끌 수 있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절수 페달을 신식으로 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용욕실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용욕실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00각 타일을 진행을 했고 졸리컷을 전부 진행해서 젠다이 진행을 했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에는 두 곳 다 아쿠아 디펜스 방수까지 전체 진행을 했고 이제 600각 그레이 색상의 타일을 이용하면서 줄눈과 실리콘 색깔까지 전부 아덱스 라이트 그레이 색상으로 맞춰가지고 최대한 통일감 있는 그런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욕실을 600각으로 하면서 이제 독이나 수전들은 최대한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진행하셨어요. 근데 사진으로 보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든 혹시 영상만으로 이 도기가 어느 브랜드인지 맞힐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도기 같은 경우는 좀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이용을 해서 금액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흰폐 휴젠트 환풍기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좀 따뜻하고 뽀송뽀송한 공간이 유지될 수 있게끔 공사를 진행해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 안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실 부분에서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전체 다 시스템 에어컨을 진행했습니다. 18평형, 6평형, 5평형, 5평형에서 총 4대가 들어왔고 삼성 부형 와이파이 제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실에서 말씀드렸던 요 샤시 덧방 작업도 안방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좌측에 보이는 요 붙박이장, 기존에 있던 붙박이장을 철거를 하고 이제 슬라이드형 붙박이장을 진행을 해서 최대한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붙박이장으로 진행을 해드렸고, 뒤에 보이시는 화장대 같은 경우에는 필름으로 리폼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대에 마주보고 있는 이 팬트리룸 같은 경우도 도어랑 이제 전체 필름으로 해서 가성비 있게 진행을 해드렸고, 내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로 장을 넣어서 진행을 하지 않고 고객님께서 기성을 사서 넣는 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안방 욕실도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네, 이렇게 안방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600각 타일을 진행하지 않고 300에 600, 300에 300 기본 타일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하버뷰의 이런 안방 욕실 구조가 금액이 정말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을 가진 욕실인데요. 원래는 이제 좌측에 뭐 카운터 세면기를 넣고 샤워부스를 넣고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금액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전부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뒤에 보이시는 이런 슬라이드장 같은 경우에도 콘센트를 넣는다든지 젠다이를 진행한다든지 좀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공용욕실에서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하이드로폭시 줄눈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을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아끼되 이제 뭐 콘센트나 하이드로폭시 같은 이렇게 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좀 비용을 투자해서 좀 가성비 있는 욕실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마무리 멘트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송도 하버뷰 현장, 이렇게 현장 소개를 마쳐보았는데요. 어떻게 영상을 좀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선 금액을 좀 아꼈고 이런 부분에선 좀 금액을 썼다, 이런 게 좀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라는 거는 결국 저희가 고객님과 같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장도 우여곡절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고객님과 같이 고민했고 고객님과 같이 완성한 그런 현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좀 더 재밌고 좋은 현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소남 박 실장이었습니다.